않나? 2014년 현재 6월 현재 상세 설계가 지금 완료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금 거의 지금 상세 설계 완료하는 작업을 끝냈고요. 과학벨트 거점 지역의 핵심은 세계적 과학자 500명을 유치해서 그들이 최고 수준의 정규 연구 환경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약 1만 5천의 사이언스 세계 10대 중심축에 1만 5천 명의 스태까지 합친 사이언스 타운을 만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오늘 기초과학연구원 신동만 말씀하시는 이것만 하고 중국지구 핵심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동에 저 36만 50만 평이죠? 예, 50만 저희 30만 평 다섯 개 그 신동지구가 50만 평, 중국지구가 약 50만 평, 합해서 104만 평입니다. 이 신동지구는 중이온 가속기가 36만 평이 부지로 들어서고요. 이쪽에 중국지구가 바로 과학벨트의 핵심인 세계적 과학자 500명을 유치하는, 말하자면 15,000명의 세계적 사이언스 타운을 형성한다는 것이 이건데, 지금 수정안은 요것만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폐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중이온 가속기가 들어선다, 지하에 이 신동지구에 들어선다 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와서 연구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황무지에 불과한 신동 그런 중형 가속기로 전락하게 되고, 이 이용자가 수요자를 따지면 국내 학자만 따지면 100명도 안 됩니다. 세계적 과학자를 겨냥해서 사실은 중국지구 이 사이언스 타운과 중형 가속기를 매개로 해서 세계적 과학자를 유치하겠다. 당초 이 두 지역 사이가 얼마나 돼요?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붙어 있어요? 예. 5km 떨어져 있어요. 예, 바로 연접한. 5km. 예.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 과학자를 유치하지 못하거나 그 성패는 세계적 과학자 500명을 유치해서 사이언스 타운을 형성하느냐, 그걸 못하냐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국가는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동지구에 있는 중이온 가속기만 하나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중국지구 또 중이온 가속기를 관리하는 IBS 기초과학연구원은 저 대전 저쪽에 있는 엑스포 과학공원 시민의 광화원으로 옮기겠다. 그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가 이 기초과학 기초연구의 집중 육성을 위한 국책사업에 돈을 쓸 의지가 없다. 돈을 줄이려니 그 쓸 돈에 맞춰서 사업 규모를 말하자면 전체 규모의 30%, 실제 핵심 내용인 과학벨트의 핵심 내용인 세계적 과학자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법이 정한 원안대로 가는 것만이 최선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관계 전문가들과 범정부적인 관료들이 붙어서 3년 동안 만든 그 계획입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그 10여일 사이에 뒤집어서 수정안이 더 좋다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과학벨트 원하소서. 오늘 민주당은 민생 현장 방문 일환으로 첫 번째로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원안 추진을 위해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선언으로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전시장의 관계자 여러분, 충청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우리 지도부가 대전을 찾았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오늘 대전시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게 된 이유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는 대형 국책 사업이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전 시민과 충청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급히 이곳에 달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과학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될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합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충청권역에 조성될 거점 지구와 기능 지구의 연계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기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과학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신개념 국가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확정된 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추진을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에 약속을 무시하고 과학벨트 사업의 근본을 흔들 정도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둔곡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 엑스포 공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수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주 연구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무산시킴으로써 과학벨트를 빈 껍데기로 전락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능지역 역시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과학벨트 수정안이 거점지구 부지 매입비를 자치단체에 분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가 실체도 없는 창조경제에 부화내동해서 시민들의 공간인 엑스포 과학공원을 국가에 헌납하려는 것은 충청의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민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려 할 때 정말 힘에 겨운 투쟁으로 행정도시를 지켜내신 분들입니다. 지금의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자리잡게 된 것도 약속을 뒤집는 정부에 맞서서 싸운 충청도민의 결의와 투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대전과 충청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앞장서서 싸웠던 것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과학벨트 수정안을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새누리당이 빚어낸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규정하고 과학벨트 원안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한국 과학의 미래가 걸려있는 과학벨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 먼저. 예, 그러면 우리 박병석 국회 부의장 발언 있겠습니다. 예, 김한길 대표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수정안은 원안에 크게 못 미치고 국가 백년 대계를 그르치기 때문에 원안이 꼭 고수돼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국책 사업이고 공모 사업이 아닌 지정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 대통령이 공동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제거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을, 그리고 후임 대통령이, 그것도 같은 새누리당 정권 출신의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것을 뒤집는 것은 국민과 국가 대계를 그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절차상 중대한 실책입니다.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3년간에 걸쳐서 합의해서 내놓은 안을 대통령이 제거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을 밀실에서 몇 명이 며칠 만에 바꾸는 것은 중대한 민주적 절차의 훼손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정안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 수정안의 접근의 발상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 보겠느냐 하는 발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지 매입비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발상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미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영원함으로 분산된데 이어서 대전까지 분산시키는 것은 선택과 집중에 맞지 않습니다. 또 기능지구인 세종, 오창, 오송, 천안 이 벨트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안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는 중앙부처의 보고를 받은 것은 100% 사실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의 논쟁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1시간의 보고 동안에 4차례 확인이 있었다는 것도 덧붙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상민 나중에 하시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신경민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요, 절차에다가 그리고 강론에다가 이상한 악마를 숨겨뒀다라고 악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본질과 목적을 흐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이 사안, 저희들이 인생 연장에 나와 있는 이 사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근사하게 목적과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금방 이 대표나 부의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상한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요.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NLL 사건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발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처음에 목표했던 대로 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지. 이렇게 자꾸 이상한 물타기를 하거나 절차를 그려서 본질을, 목표를 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정부가 모든 일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충청권과 국민의 여망인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국가가 기본계획과 특별법을 그동안 만들어 추진해왔고 3년간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 과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최고의 계획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수정안을 낸 것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집권 초기부터 그들이 약속한 약속을 뒤집는 행위이므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충청권의 배반과 국민의 배반하는 이러한 뒤집기식 이런 행위는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제 비즈니스 과학 벨트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로 다뤄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것도 새누리당 정권이 대를 이어 우리 충청이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전의 과학벨트 거점 지구가 빈 껍데기로 전락한 것입니다. 대전시와 미창부가 체결한 MOU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과학벨트를 축소시켰습니다. 10만 평 남짓한 엑스포 과학공원에 당초 원안인 16만 평짜리 기초과학 연구원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축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사이언스 센터의 국비 지원 규모가 당초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줄고 지상 4층 규모의 과학기술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국비 500억 원도 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는 국고 부담에 대한 구도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둘째, 중앙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를 지방정부 대전시에 떠넘기려는 꼼수입니다. MO에 따르면 과학벨트 거점 지구내 중요한 가속기 부지는 국고로 매입한다고 규정했는데 중요한 가속기 부지 면적은 약 31만 평입니다. 전체 100만 평 규모의 과학벨트 부지 중에서 30% 정도만 국고로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민주적 절차와 대전시민, 충청도민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된 채 대전시와 박근혜 정권의 일방주의 행정이 빚은 비극입니다. 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까지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책 사업은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벨트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많은 갈등이 야기됐으나 최종적으로 대전시 중고, 신동적으로 정한 것은 전문가들의 수많은 평가의 결과입니다. 즉, 최적지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졸속으로 변경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국내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권의 입맛대로 국책사업을 뜯어고친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넷째, 기능적으로 전혀 구려치 않은 반쪽짜리 과학벨트가 됐습니다. 과학벨트는 대전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충북 청원군, 세종시, 충남 천안시 기능주와 연계된 국책사업입니다. 더 나아가 영남권과 호남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며 예산도 배정됐습니다. 기능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균형도 없이 단지 총사업비 20분의 1도 안 되는 부지 매입이기 때문에 과학벨트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거점지구 내에 산업용지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려는 것은 기능적인 사실상의 백지화를 의미합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실무를 담당했던 대전시 공무원도 100%는 아니어도 대전시가 얻을 것은 최대한 얻은 협약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원안을 추진하면 100%를 얻을 수 있는데 과학벨트 수정안으로 MOU를 체결했다는 점을 실토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과학벨트 사업 반드시 공약대로 추진하십시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수정안은 과학벨트를 졸속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처리해야 합니다. 다시 원안대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2012년 11월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전역 유세에서의 발언입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 가속기 부지 매입비를 선국고 지원을 해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2012년 12월 10일 새누리당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정책 공약 발표에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거점 지구의 부지 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속 시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 대전 유세에서입니다. 과학벨트 거점 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백지수표처럼 써먹은 박근혜 정권이 대전 과학벨트를 부도수표로 써먹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대전시장이 일방적으로 정부와 맺은 과학벨트 수정안 MOU는 과학벨트가 충청권 전체가 함께 번영하자는 공동의 노력, 공동의 자산임을 부정했습니다. 충청표를 얻으려고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하던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충청인의 뒤통수를 쳐도 되는 것입니까?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만 혈안이 된 새누리당 대전시장은 충청권 공동재산을 무슨 권리로 일방적으로 헐값에 팔아넘긴단 말입니까?
기능지구 역할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인 충북도와 아무런 협의도 없는 이번 MOU는 무효입니다. 과학벨트 원안을 지켜서 충청권 전체의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성공단 입주 전 기계전자업체 철수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겨우 간신히 내쉬고 있는 개성공단의 마지막 숨마저 끊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더는 견딜 재간이 없는 기계전자업체들이 기어이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단 내 설비의 국내외 이전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책을 강구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답변은 고작 어려움은 이해한다, 심층 검토하겠다가 전부입니다. 무책임, 무능력, 무원칙의 통일부 당국의 성의 없는 답변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입주 기업인과 그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현주소입니다. 공단 가동 중단으로 입주업체 추산 피해액만 1조가 넘고 미래 영업손실, 증빙 자료 없는 피해를 제외한 정부 추산액 다 합치면 7천억이 넘습니다. 자칭 보수 정권의 남북 무한 대결, 국내 정치 공작이 가져다준 국민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북을 무릎 꿇리는 것이 자국민의 재산상 피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빼앗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사태의 해결은 요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정부 조직 개편 전까지 교육과학부에서 이상민 식당위원장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상민 식당위원장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과학벨트 사업의 부지 마련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이란 모름지기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MB 정권이 세종시 수정안을 힘으로 몰아붙였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합니다. 원칙을 잃었었고 결국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도 잃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었고 정말 엄청난 국력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배울 걸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MB 정권의 전철을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종시 문제로 그렇게 혼란을 겪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정말 충청이 무슨 수정안의 시험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원칙을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본인께서도 항상 원칙에 강하다, 원칙에 충실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세종시의 분열을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만이라도 원칙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영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선거에서 충청권의 마음을 얻으면 당선된다 하는 게 과거 대선 때 늘 언론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충청권의 지지를 얻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기만 하면 다냐? 국제 비즈니스 벨트서부터 지금 엊그제 양승조 최고가 그림까지 보여가면서 밝힌 이제 겨우 200여일 정도 지난 마당에서 벌써 몇 가지나 공약을 수정하고 폐기하는 입장입니까? 저는 충청도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당 대표님 또 국회 부의장님 여러 최고위원님이 민주당이 합심해서 공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덧붙여서 한마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4일 최저임금이 벌써 법정 시한이 5일이나 지나기까지 2013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하겠다. 물가 인상률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기본으로 해서 소득 분배를 이걸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서도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는 매년 평균 10%가 넘는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5%가 안 되는 4%대에 머문 최저임금 인상. 이로 인해서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됐고 저소득층의 생계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약속했던 공약들 바로 오늘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내 공약사항이니 최저임금 인상률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한 걸 기본으로 해서 인상시키라고 한 말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 국민들 잘 모릅니다. 저부터 잘 모릅니다. 이제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가계소득률은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기업 수익률만 끊임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경제 구조, 이윤추구형 체계를 바꿔내야 할 때입니다. 창조 경제가 아닌 착한 경제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내수 시장을 진작시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한 2013년도 최저임금 인상에서 청와대에서 반드시 당부 말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또 최고위원님들, 중앙당 당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 저희 대전 충청권을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워낙 과학벨트 현안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그 원안 추진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보이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체적 내용은 현장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본 계획에서 거점 지구와 기능 지구를 나눠서 지정한 것은 거점 지구에서 발생한 연구 성과물을 기능 지구에서 사업화하자는 데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수정안은 거점 지구 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능지구의 사업화 기능마저도 거점 지구에 집중시키자는 것입니다. 기능지구가 무력화될 경우 과학벨트는 거점 지구와 기능지구 간 유기적 연계 발전이 불가능해져서 과학벨트가 아닌 일개 단순한 과학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원안 내용인 거점 지구인 동국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입지시켜 거점 지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서 과학벨트 보내는 모습을 갖추도록 추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